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김선윤입니다. 자, 오늘도 신나게 강의를 약 50분가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니까 저도 사실 오늘 되게 바빴어요. 11시부터 정신없이 바빠서 시장을 좀 잘 보진 못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오늘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매도세, 특히나 이제 외인 쪽에서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외인들이 6천억 정도, 참 많이 팔았어요. 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3,100억 정도, 굉장히 좀 많이 팔았습니다. 오늘 전체 시장에서 외인들이 얼마를 팔았냐면요. 한 1조 3,600억가량 매도세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매도가 다였다는 거예요. 나머지 종목들 뭐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랬고, 반면에 또 재밌었던 게 기관들의 매수는 잡혀 있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1조가량의 매수가 들어왔었던 하루였고, 연기금이 4천억가량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었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자, 두 종목에 대해서 어제, 오늘까지 해서도 아직 팔지 말아보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항상 종목이라는 게 여러분, 꼭대기에선 팔 수는 없고, 그래도 가능한 한 목표로 삼아야 될 게 어깨 위에서 팔고자 우리가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깨를 타고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오면 꺾이는 자리에 항상 팔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저는 여기를 보자면 어깨를 타고 올라가서 꼭지에서 팔지 못하고 다음 어깨를 깨는 자리거나 아니면 간당간당 턱선을 깨는 자리, 이런 자리를 주로 항상 저는 매도 사인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어깨인 줄 알았지만 허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그런 흐름이 좀 더 남아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 시장을 봐드릴 건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릴 거냐면, 시총 탑픽주들을 좀 분석을 해드려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갈 것인지, 현대차가 약간 조정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도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셀트리온, 삼형제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빅스 지수 21포인트 밑으로 살짝 내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 살짝 올라왔거든요. 빅스가 공포지수가 21포인트 밑으로 완벽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팍팍 밀려버리게 될 경우 대세 상승장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포인트가 지금 나올까 말까 막 약간 조금 힘겨루기 중이에요. 그래서 빅스 지수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시장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환청구권 행사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걸 좀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직도 이거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가 많이 공부시켜 드릴 수 있지만 최소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거의 한 달은 말씀드려야 머릿속에 인지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을 넘어가고 또 한 번 3개월을 다른 얘기를 하면은 또 다시 리셋돼요, 머릿속이. 그래서 자주 보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종목을 탑픽주를 약 9개였나 10개였나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대형주, 그다음에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를 좀 구분해가지고 종목들을 몇 개씩 뽑아왔습니다. 아마 앞으로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종목들을 요즘에 제가 살펴보다가 재밌는 종목들을 발견을 했어요. 왜 이 종목들 안 가고 있지? 대형주인데도 왜 안 가지? 왜 안 가고 있는 거야?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거든요. 사실 대형주 리딩을 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제가 이제 아침 방송 때마다 대형주 주로 리딩을 해드리잖아요. 아침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이라면 김선윤이라는 사람이 대형주 리딩을 정말 잘하는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승률이 대형주 기준으로 100% 정도 됩니다. 네, 거의 다. 다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한 2에서 3% 많으면 5% 정도만 보시고 가져가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항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게 아침 방송에서 제가 종목 추천해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고민을 해볼 때, 얘들은 제가 아직 추천을 잘 안 드렸던 것 같은 그런 대형주들이 오늘 좀 준비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중형주들, 그래서 시총 뭐 3, 4, 5천억 해서 조 단위 정도 되는 약간 그 중형주들 위주로 해서 몇 종목을 좀 뽑아봤고요. 당연히 좀 바닥에 있는 종목 위주로 가지고 나왔고요. 소형주들은 시총 1,000억 부근에 있는 왔다 갔다 위아래 정도 준비를 해봤고, 이것들 역시나 실적이 좋거나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도움을 드릴 테니까 아셨죠? 끝까지 시청하시고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좀 우리 복습을 좀 해보자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차트를 가지고 복습을 해볼 건데, 자, 삼성전자를 가지고 해볼까요?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밖에 없어요. 그어봐야 되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하이닉스의 고점을 인지할 수가 있고, 제가 이 차트를 그리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고점에서 사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는 거고, 고점에서 종목을 사지 않는 버릇을 몸에 익히셔야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하락에 몸서리치지 않는 안정적으로 좀 지겹지만 지루하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종목을 잡아둔다면 굉장히 지루할지언정 물리진 않거든요. 그리고 올라왔을 때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물리더라도 크게 물리지도 않아요. 그냥 좀 지겨울 뿐이지. 이 지겨움을 극복해야지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항상 주식은 이래요. 급등주 막 따라가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 재미를 맛에 들리시면 절대 안 돼요. 돈을 벌 수는 있어요. 한 번, 두 번 연속적으로 벌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욕심이 생기죠. 신용을 쓰고 미수를 쓰시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종목을 사다가 또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딱 한 번 물려버리고 딱 한 번 본인은 실수라 생각하지만 그 실수 딱 한 번으로 인해서 큰일이 나버리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이제 상황들을 조금 사실 겪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주식은 굉장히 드라이하게 해야 되고 굉장히 조금 루즈하게 재미가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조금 더 재밌게 하면 좋겠지만 재미는 돈을 버신 다음에 수익을 내시고 나서 나중에 번 돈으로 돈 쓰시면서 재미를 찾으셔야지 당장의 주가의 움직임에 본인이 희열을 느낀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희열을 올라가는 거를 따라가면 안 돼요. 마음가짐이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10,000원에 샀는데 갑자기 막 급등이 나서 11,000원이 갔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손이 떨리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신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고작 그 정도 가지고 한 100% 갔다 하면은 좀 떨릴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의 움직임에 흔들리시면 안 되고, 큰 그림을 보고 종목을 샀는데 약간의 흔들림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동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건 굉장히 드라이하게 하셔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차트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는 걸 쫓아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항상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바닥에 있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있는 종목들, 바닥에 있어 안 움직여 횡보해 지겹지만 그런 종목을 사 두셔야 되고,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아주 재밌는 수익을 안겨주면서 또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이닉스 복습이에요. 자, 보시면 자, 여기 그리고 이런 자리들이 이제 큰
하단 자리라 볼 수가 있는 거고 하단 자리의 라인을 이렇게 최소한 2개, 3개 정도 제가 선을 잇는다고 이으라고 말씀을 좀 드리죠. 그 다음에 평행하게 선을 하나 올리시고 그 다음 고점,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에 얼추 고점 자리 정도에 올린다고 말씀드립니다. 대신 올릴 때 살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요 다음 고점 자리들, 요런 자리들과 어느 정도는 라인 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체크하시면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이닉스를 1차적으로 고민을 할 때의 1단과 2단 자리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자리예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라인을 뚫고 가거나 하는 경우 급하게 올라가거나 이런 포인트가 올라서 있는 모습이 나온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이 네모를 하나 항상 그리죠. 네모를 그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이 라인 선상 1단, 2단 자리를 채우잖아요. 채워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올리는 이유는 같은 공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올려버리면 네. 이 공간과 이 공간이 얼추 비슷하게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봤을 때 현재 여기도 어느 정도 고점 라인, 좀 완전 이 차트 밑바닥까지 라인까지 맞춰서 그려버리면 여기 고점 자리가 얼추 맞아 떨어지긴 합니다. 사실 이걸 가지고 라인에 맞지 않았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얼추 라인의 부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봤을 때 하이닉스의 최근 자리는 네, 세 번째 3단 자리에서의 요 고점 자리 영역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나오고 있다고요. 자, 이 자리에서 한 2주 이상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매도 사인을 제가 내진 않았어요. 왜요? 꺾이면 내야 된다. 아까 처음에 뭐라 말씀드려요? 어깨에서 올라가서 머리를 갖다가 다시 어깨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때 매도를 하는 게 맞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 자리는 아직 그런 포인트는 안 나오고 어깨를 갖다가 머리에 갖다가 어깨 가는 척 하다가 쭉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라인을 고민해본 거고 1단, 2단, 3단 자리에 대한 고민이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봅니다.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면 다시 여기가 어깨가 되고 여기 12월 9일 어제 보여줬던 최고가 자리 12만 1,000원 자리가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어깨가 나오는지를 체크하고 어깨를 깨고 내려가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 한 11만 5,000원 정도 자리의 이탈 여부 자체 조금 더 나는 좀 기다려 볼게 한다면 11만 2, 3,000원 정도 자리를 깨고 내려가는 자리가 머리에 터치하고 어깨를 찍고 어깨 밑으로 깨지는 자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하이닉스는 내일부터 해서 굉장히 조금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또 드는 게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외인들의 아주 많은 수량의 매도가 잡혔습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그간의 하이닉스를 끌어올렸던 네, 매수세 자체가 조금 상당 부분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지금부터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3거래일째 연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흐름이 역시나 한번 다시 라인을 잡고서 보자면 삼성전자는 사실 상당히 많이 슈팅한 경향이 커요. 네. 바닥을 제가 이전에 제가 11월 달 이전까지 이런 자리를 제가 11월 오기 전에 10월까지 하더라도 이런 포인트를 말씀을 계속 드려왔어요. 여기가 이제 하단 자리고 이 하단 자리에 맞춰서 우리가 라인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이 라인에서 어느 정도의 고점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자리들이 1차적으로 완성이 좀 되는데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사실 이게 10월까지 상황이지만 뒤로 영역을 보고 다시 살펴보자면 고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여기 자리들이 좀 나와 있고 여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흐름상 얼추 이 두 고점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이 자리 자체가 두 개가. 그래서 이 두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요 자리에 맞춰서
라인을 잡아서 다음에 고점 자리를 대응을 해보는 거죠. 평행하게 라인 맞춰보고 올려본다면 이런 자리가 좀 완성이 되거든요. 사실 이거를 이 자리 있죠. 이 고점, 요 고점 자리와 이 고점 자리까지 맞춰본다면 이게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크게 그게 그렇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단, 2단, 3단을 두고 고민을 해볼 때 현재 가격대 자체가 상당히 조금은 부담스러운 고점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외인들이 매도세를 굉장히 강하게 이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일 시장에 봤을 때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도 이 종목이 삼성전자가 올려치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는 뭐다? 어깨에서 머리를 향해 가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굉장히 짧은 구간을 두고 보는 겁니다. 이 구간이 어깨 머리는 아니고 좀 크게 봐야겠지만 그냥 단기적으로 어깨 머리를 갔는데 다시 이 어깨 선상에서 오늘 가다가 꺾이면서 외인 매도가 폭탄 매물 떨어졌죠? 그럼 내일 시장에서 이게 올려치지 못할 경우에 깨버리고 얼마요? 한 7만 가격적으로 맞춰보자면 한 7만 1,500원 정도 자리나 7만 2,000원 정도를 꺾으면서 그러니까 7만 1,000원 정도 보자고요. 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그 포인트 자체가 깨지면서 밑으로 꺾여버릴 경우에는 일단 조심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종목이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 하단까지 내려오더라도 굉장히 정상적이고요. 아주 천천히 내려오면서 이 하단까지 오더라도 종목에 대한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락을 하진 않을 거예요. 급락을 하진 않을 거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면서 천천히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내일 보고 그리고 다음 주 한 월화까지 보면서 상승 추세를 좀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 초나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부터 해서는 상황 보다가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는 전략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목 대응을 하셔야지 까딱 잘못하셨다가는 도로 내려오면서 이 좋은 수익을 놓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내려온다고 종목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차트의 흐름과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 추세에 대한 부분. 우리가 삼성전자를 이 가격에 얼마인가요? 55,000원에 샀어요. 나쁘게 산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에서 보면 참 잘 산 가격이에요. 근데 내려와서 얼마까지 떨어집니까? 5만 원까지 이게 10%로 떨어지잖아요. 사자마자 10% 마이너스 났을 때의 속상함이 있죠. 하지만 2달을 기다리면은 매수가 위로 다시 갑니다. 그렇죠? 상단 라인까지 가요. 다시 근데 떨어졌다가 10% 이상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 이 패턴의 반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유독 연말 시장에서 반도체 업황 개선이 워낙에 컸고 외인들도 원체 강하게 조금 시장에서 들어와 주다 보니까 워낙 강세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포커스가 잡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강한 모습을 이끌어냈던 외인들 자체가 매도가 지금 강했기 때문에 내일 시장부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밀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하락 흐름에 대해서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현대차 쪽으로 넘어가죠. 그럼 현대차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현대차는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6만 원 이때 급하게 깨졌을 때 2조 이상의 손실 부분이 잡혀 있을 때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일시적인 거니까. 삼성전자가 노트7 이제 발화했을 때 이슈랑 같은 이슈로 봤던 거죠. 사인 드렸고 그 전부터 사인은 드렸어요. 7월 달에 첫날 오른 날 제가 매수 사인 드렸어요. 개인 유땡땡에도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쫙 가서. 근데 이제 항상 그때 말씀드렸던 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라 말씀드렸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충분하게 현대차는 한 3, 4개월을
약간의 조금 디딤판을 마련했다는 그런 생각을 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다졌다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최근에 급등이 나왔고 제가 현대차는 그래도 지금부터 그러니까 긴 시간을 횡보하다가 이제서야 한 단계 올려놓은 차트를 볼 때 여러분 뭐가 진짜 좋은 거냐면 코로나 때의 기쁜 하락이 나오긴 해도 이때도 한 3, 4개월 정도 횡보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급등이 나왔죠? 자, 지금 3, 4개월 정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네,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올려칠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현대차가 무슨 로봇 회사, 제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오다가 살짝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인수한 모습도 오늘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현대중공업, 현대그룹에서의 어찌됐던 뭐 다른 업종이긴 하지만 두산인프라코에 대한 여러 인수 부분도 있고 일단은 이래저래 조금 현대란 마크를 단 회사들 참 요즘에 폭발적인 성장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전부 다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는 있다 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상승 흐름에 대해서 지금 한 뼘가량 되는데 네, 이게 25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25만 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승폭만큼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타면서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는 아주 이쁜 모습을 앞으로 네,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차트적으로 보면은 좀 안정적인 거는 기아차보다 현대차가 훨씬 조금은 안정적으로 좀 보이긴 해요. 근데 기아차는 되게 매수하기 쉬운 종목이에요. 패턴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올려치고 조정, 치고 조정, 치고 조정. 네,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급등 나올 때는 피하고 쭉 한 2주, 3주가량 밀려서 횡보하거나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에 있거나 가운데 검은색 라인이 25일선입니다. 25일선 라인을 깨고 다시 반등을 하는 포인트가 나올 것 같은 모습일 때 가장 좋은 자리는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 밑에 빨간색이 하단 자리인데요. 여기 자리를 네, 올려칠 때가 아무래도 가장 뭐 좋은 포인트가 나오긴 하겠죠.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요신 갖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종목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밀리거든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항상 그런 거예요. 오늘 좀 오르기도 했었고 오늘 이제 시간외로도 상당히 많이 올랐던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추천을 드렸어요. 저도 이때도 추천드렸고요. 네. 계속 매수하라고 사인도 드렸습니다. 이때. 왜 그랬냐면 어쨌든 회사가 좀 팔리는 모습이었고 결론은 두산중공업 쪽으로 넘어가기도 했지만 제가 사실 봤던 건 중요한 거는 이 차트적인 추세 흐름이에요. 이 자리 말고 코로나 때 자리는 좀 자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건 이 하단 자리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이 하단 자리에서의 매수 관점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하단 자리가 뭘 의미하냐면 아까 이제 첫 번째 1단 자리라고 제가 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두산인프라코어의 차트는 이 자리가 없었다면은 좀 뒤로 빼버리자면 과거로 돌아가자면 이 정도 느낌? 그럼 이 상황에서 봤을 때 하단 자리는 매수 자리가 항상 돼 왔던 거를 볼 수가 있고 한 2달 기다렸다가 이 자리 맞으면 사는 거죠, 사실. 상단에 이 터치하고 뚫거나 상단을 터치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 자리는 무슨 자리? 네, 매도 자리였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때 9월 말 때 리딩을 해드릴 때 9,700원짜리 이탈할 경우엔 조심하세요라고 저희 가족방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리면서 잘 수익을 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단 자리를 깼을 때는 매도 자리가 아니라 그때부터 무슨 자리다? 네, 매집하는 자리가 맞아요. 특히나 대형주 입장에서 봤을 때 회사의 성장성과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는 모습이 있는 종목들은 이 라인을 1단 라인을 깼을 때는 매집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깨면서 횡보하는 모습 나오다가 한번 네, 상승 흐름이 좀 나오는 모습이 나왔죠. 이 자리에서 사실 저는 이제 가는가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여지없이 떨어졌지만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매집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아는 두산인프라코어는 매각 이슈가 확실히 있었고 그에 따라서
오늘 오르고 또 현대중공업 라인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간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 종목 타고 가면서 이 하단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얼마요? 10,000원 정도까지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단 자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이 하단 자리를 인지하고 계시면 항상 이 상단에서 사지 않는 버릇을 몸에 익히실 수가 있고 하단에서 자연스럽게 사더라도 한 2달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단 자리에 사둔다면 약간 밀리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아요. 네.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단 자리. 저 상단 자리에 샀을 경우 얼마입니까? 뭐예요? 1,500원짜리? 저 10,000원짜리에 사두면은 10,000원이네, 10,000원. 10,000원짜리 사두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떨어지게 될 경우 8,000원 마이너스 20%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단 자리 생각하고 사신 분들은 뭡니까? 기다리잖아요. 버틸 수가 있어요. 저 위에 사신 분들이랑 입장 차이가 다른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매매를 좀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보자면 지금 보셔야 될 게 뭘 봐드릴까요? 제가 오늘 탑픽주를 분석하려고 좀 적어 온 건데 셀트리온을 제가 안 했죠? 셀트리온을 볼게요. 계속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동안은. 이게 궁금하신 분도 너무 많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시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날 있죠. 화요일 날 그저께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세 종목이 다 급락이 나왔어요. 많이 빠졌는데 아침 방송을 제가 9시 반쯤 하죠. 항상 전화 방송을 해요. 서울경제TV에 출연 전화 방송합니다. 전화 방송으로 하고 나서 끝나자마자 글을 적어드렸어요. 네. 지금부터 매도 관점 대응합니다. 매도 관점 대응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 텀을 가지시고 천천히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좋고 최소한 오늘은 3분의 1 이상, 3분의 1이나 최소 그 이상을 정리를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올려드렸습니다. 심지어 그 오픈방에다가도 제가 올려드렸어요. 네, 올려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좀 어제 좀 밀리는 듯 하다가 올라오는 모습도 오늘 나쁜 모습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이 매도 사인을 좀 제가 드리게 됐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이 보죠. 이런 식으로. 네. 매도 사인을 드린 게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니라 헬스케어 차트를 열어놨으니 이거 가지고 좀 볼게요. 그냥 추세적인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해보고 항상 상단 라인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조금 많이 현 구간대가 굉장히 좀 리스크할 수 있겠다. 보자면은 제가 이게 지금 하단 자리예요. 이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작년 12월부터 하단 자리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 완전 끝자락이고 이번에 10월 달에 맥스 하단 자리예요. 그 여기서 맞춰볼 때 이렇게 평행하게 라인을 이렇게 항상 제가 긋잖아요. 그리고 고점 라인이 이제 보통 하단 자리 요건 아니고 여기를 잡아야겠죠, 사실. 네. 이 자리를 잡을 수는 없어요. 여기가 원체 솟구쳐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통 이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이건 제가 12월부터 잡은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봤을 때 여기 자리, 최근에 뚫고 갔던 자리, 이 자리가 뚫고 간 다음에 뭘 합니까? 공간 자체를 제가 똑같이 만들어서 네, 올려놓고, 그쵸? 평행하게 라인을 하나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올려서 다음 고점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헬스케어 조금 더 위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지만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지만 추세라는 건 항상 살아 있는 거고 언제 그 어떤 방식으로 변동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고민을 해볼 때 이 꼭대기로 잡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꼭대기 자리가 하나 있고 이 자리가 약간 튀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이런 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럼 이 자리에서 맞춰봤을 때 다시 한번 라인을 맞춰본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선을 긋는 것 자체는 100% 정확한 자리가 아니에요. 얼추 이 공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라인에 대해서 맞춰봤을 때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방금 전에 흐름처럼 조금 더 열려 있을 수도 있고 이거를 항상 바꿔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흐름에서 봤을 때 이 포인트가 조금 나오다 보니까 깨다 보니까 다시 한번 라인을 저도 종목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세를 그리거든요. 보통 한 종목의 추세를 그릴 때 뭐 3개, 4개, 5개 라인을 저 혼자 차트 보고 그릴 때는 진짜 라인이 한 10개씩 깔려 있습니다. 쫙 깔려 있어요. 보기 위해서. 뭐가 맞는 거지?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그런데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좀 공간이 남아있는 전 차트의 추세랑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그 중간에 저는 합의점을 잡은 거예요. 그 중간 라인이 거의 고점 찍었던 라인이었고 거기서부터 해서 하락이 좀 갑자기 흐름을 깬다 싶으니까 우선 이건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분할 매도를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차트를 그리는 이유가 뭐라 말씀드리죠? 고점에서 사지 않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고점에서 사지 않기 위해서 이 고점에서 주식을 그냥 사셔가지고 물리시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기 전에 라인 몇 번만 그려보면은 얼추 이 상단 라인이네? 그러면 뭐예요? 그냥 종목을 안 사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종목이 2,500개가 있는데 굳이 왜 상단에서 종목을 저 꼭대기에 사려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차트의 활용법, 이 차트의 두 번째 활용법은 바닥에서 종목을 그래도 샀어. 꽤나 오랜 시간 기다렸어. 샀죠. 버텼어.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승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1단을 넘어가고 2단까지, 그러니까 1단, 2단, 3단을 치고 여기까지 올려 쳐버렸을 때 고점이 어딘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천천히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분할 매도하면서 평균적인 매도 단가를 높이거나 좋은 자리로 맞춘다는 거죠. 주식을 하시는데 이제 단타를 하면 하루 이틀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초단타고 초단타를 할 경우에는 손절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단타라고 하면은 투자자들마다 종목마다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셀트리온 쪽 라인은 여기서 이렇게 한 달 동안 갔잖아요. 상승 흐름을 탔는데 한 달 동안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 단타로 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느낌상.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사서 한 달 동안 계속 올라가면 단타처럼 느껴지고 그렇죠, 여러분? 사서 한 달 동안 옆으로 기면은 중기로 느껴져. 사람 마음이 그래요. 안 움직이면 중기 같았고. 그렇게 잡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제 본인의 성향 따라 달라지는 건데 욕심을 내지 않고 정말 드라이하게 진짜 그냥 짧게 치고 나올래, 한 몇 프로 먹고 나올래 하면 단타 보는 거예요. 2, 3%. 네. 그리고 한 수익을 더 본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수익을 뭐 100%, 200%볼 생각으로 종목을 샀다면 한두 달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6개월, 1년 더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년에 2배 가면 대박 아닌가요? 초대박 아닌가요? 정말 초대박이지. 근데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종목의 움직임 자체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올라갔다가 요 고점에서 여기까지 내려가고 제가 떨어질 때 뭐라고 했어요? 셀트리온 삼형제 주구장창 얘기했던 거 팔지 마세요. 전고점 넘어갑니다. 홀딩하세요. 전고점 넘어간 다음에 일단 넘어가니까 홀딩하시고 전고점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방송 다 돌려보세요. 매번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종목의 흐름을 보고 추세를 보고 이 추세를 읽었다면 그에 맞게끔 우리가 대응을 해야죠. 대응을 해서 그 다음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게끔 우리가 항상 만들어야죠. 셀트리온 여기서 떨어졌다가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 분할 매도 낸 거예요. 팔고 잘 먹었어요. 다른 종목 사시면서 또 수익 내시고 이 바닥에 있는 이런 바닥에서 터치하고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찾으셔야 돼요. 찾고 우리 가족분들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이런 종목, 이런 하단 자리에 있는 종목을 찾으셨다면 내가 보고 있는데 이런 종목이 나왔다 하신다면 올려주세요. 가족방에다 종목 올려주세요. 저도 종목을 다 보진 못해요. 많이 볼 때 하루에 한 1,400개씩 한 절반 정도 종목을 봅니다. 쫙 보면 훑어봐요. 저녁에도 훑어보고 수시로 훑어봅니다. 종목들을 싹 다 봐요. 사실 싹 다 훑어보면서 종목을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시죠. 같이 맞대면은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좋은 종목들이 나오는 거고 그걸로 우리가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고민하시고 헬스케어 문제뿐 아니라 셀트리온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흐름은 같이 가니까 굳이 두 종목들을 추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셨죠?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죠.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지금 31분이라서 방송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전환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는 제발 알고 넘어갑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알고 넘어가요. 어찌됐든 악재니까. 자, 뉴스 검색창에 전체 뉴스 창에다가 전환 청구권 행사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와요. 뉴스 기사들이. 공시겠죠? 공시, 코스닥 공시 쭉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우수 AMS가 전환 청구권 행사를 했고요. 79만 5천 주. 아나패스도 있고 백금 TNA도 있고 마이더스 AI 있고 이런 식으로 전환 청구 행사를 합니다. 전환 청구 행사를 했다는 것은 1년이나 그 전에 발행했던 전환사채에 대해서 나 이제 주식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회사에 요청을 한 거고 회사에서 이거를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살펴보니까 우수 AMS는 전환 청구 행사를 여기 보시면 5억이랑 20억을 했고요. 두 전환사채권의 단가가 3,142원이네요. 3,142원. 이 종목 지금 10,000원 가까이 하지 않나? 그래서 상장되는 주식이 12월 23일부터 상장이 되는데 전환사채에는 상장되기 2거래일 전에 공매도를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공매도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하여튼 공매도를 할 수 있어서 팔 수가 있어요. 21일부터. 그런데 이게 3,100원짜리네요. 근데 우수 AMS를 살펴보죠. 야, 3,100원짜리래. 지금 주가가 9,680원인데 전환사채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이 3배가 났네요. 근데 청구를 하면은 전환 청구 행사되면 주가가 이 전환 청구된 물량이 있잖아요. 방금 보셨던 그 수량이 바로 내일 나오는 게 아니고요. 2주 걸려요. 2주. 그래서 공시가 나왔지만은 23일 날 나온다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공시상으로. 그럼 당장은 안 나올 거예요. 당장은 안 나오고 그 영향으로 살짝 밀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자, 또 하나 체크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행사를 했어요. 우수 AMS가. 근데 79만 주예요. 79만 5천 주죠. 이걸 보셔야 돼요. 많은 것 같아 보여도 이 종목의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우수 AMS의 오늘 거래량은 4,094만 주. 야, 한 4,100만 주가량이 거래가 됐고요. 오늘 거래량을 빼고 어제는 얼마였나요? 어제가 79만 주, 그리고 그저께가 270만 주. 그러니까 보통 이 종목의 하루 거래량 자체가 그래도 100만 주 이상은 나오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 물량이 나온다고 한들 갑자기 엄청나게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전환 청구 행사를 했을 때 전환 청구 물량으로 나오는 수량 자체에 따라서 종목의 흔들림이 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미 뉴스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장 끝나고 본다면은 늦은 거예요. 그렇죠? 이건 상당히 늦은 거예요. 늦은 거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그냥 적어드렸는데 전자공시 들어가셔서 자기 종목 검색하신 다음에 분기 보고서나 반기 보고서, 최근 보고서를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서 네, 자본시장, 자본금 변동사항 죄송합니다. 자본금 변동사항을 체크하셔서 맨 밑에 제가 열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PD님 이거 M포탈이 열릴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열고서 봐드릴게요. 이거를 봐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화면 좀 닫아주시고 잠깐만 저 좀 비춰주세요. 자, 여러분 이거를 꼭 알고 넘어갈게요. 그냥 이걸 말로 하기보다는 제가 미리 전자공시 열어놓지부터 죄송합니다. 저희 잡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우수 AMS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신 다음에 종목을 이제 보시면 뭐 전화 청구 행사가 있긴 있어 여기 나오긴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분기 보고서 이렇게 눌러보자면 이렇게 여기서 왼쪽에 자본금 변동사항 있거든요. 그거 누르세요. 누르시고 여기 자본금 변동사항표를 누르면 이 회사가 그 옛날부터 유상증자를 했나요? 무상증자를 했는지 그런 게 다 나와요. 쫙 역사가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이라고 나와요. 네, 거기에 날짜상을 보니까 발행일이 2019년 12월 2일, 2019년 8월 9일이라고 나오죠. 전환청구, 그러니까 전환사채는 1년 뒤에 전환청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1년 뒤부터. 그래서 두 개를 묶어가지고 네, 전량은 아니지만은 네, 한 25억 원치 정도의 수량이 전환청구 행사가 된 거예요. 1년이 넘어가서. 여기서 좀 기다려줬던 것 같아요. 1회차에서 좀 기다렸던 것 같고 아니면은 이거를 조금 떠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는 양수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주인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인이 같은 날에 전환청구 행사를 했던 모습. 그러니까 이거는 전환청구 행사 되기 전에 이런 물량이 있으니 사실 2019년 12월 2일이었으니까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나올 수도 있다 고민을 하시고 2019년 12월 달부터는 이 물량들이 나올 수 있겠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항상 조심하죠. 여기 단가가 다 나와요. 나오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얼마야? 130억이네. 두 개가 아니라 조금밖에 안 나왔군요. 아직. 이거 아직 나올 물량이 산더미네요. 보니까 480만 주 물량이 남아있네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근데 아까 나왔던 공시에서는 8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럼 아직도 한 5분의 4는 더 남았어요. 네. 아이고야, 6분의 5 남은 것 같은데 아직도 나올 물량은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현재 우수 AMS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환사채권 물량이 시장에 출회되면서 네, 계속 괴롭힐 수 있어요, 주가를. 네. 살펴보니까 그렇네요. 아직 나오려면 한참 더 남았는데 한참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냥 이게 너무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내기도 하죠. 네.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전환청구 행사를 딱 했는데 굉장히 소량씩 하는 경우 있어요. 10만 주, 20만 주 이렇게. 이것도 무슨 케이스냐면 보통 전환사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회사와 관계성이 좋아요. 회사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회사가 성장성이 있거나 앞으로 좋은 일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뉴스 기사를 통해서나 뭐 오너와의 친분도 있을 수도 있고 임원과의 친분도 있을 수 있으니 임원들이 정확하게 얘기는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힌트를 줄 수는 있겠죠. 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일들이 뭐 기사로 나왔겠지만
일어날 겁니다. 언제까지 저희 회사가 열심히 진행을 해서 이슈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미리 전환을 좀 해두는 거죠. 회사의 요청에 따라서 현재 가격이 뭐 몇천 원인데 뭐 3천 원인데 내가 갖고 있는 전환가액 리피싱 됐는데도 2,500원이에요. 뭐 20% 먹으려고 사실 전환 청구 행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미리 해두는 거예요. 나중에 올라갈 때 우수처럼 올라갈 때 전환 청구 행사를 하게 되면은 조금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이 이거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에이 어서 고춧가루 뿌리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와의 조율 하에 조금 미리미리 전환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어찌됐든 전환 사채를 투자하신 분들은 회사와 우호적인 분들이 우선은 대다수이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회사가 항상 좋은 소식을 1년 뒤에는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항상 인지하셔서 그리고 또 전환사채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주가가 막 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환가액 변경이 끝난 다음부터는 천천히 올라가면서 다시 좋은 수익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저도 잘 찾고 있는데 요즘에 눈에 보이는 몇 종목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또 상황이 있고 시간이 또 많이 없는 관계로 제가 그냥 바로 종목을 좀 보도록 하죠. 시간이 몇 분 남았죠, 피디님? 2분? 종목을 그냥 빡 보겠습니다. 10종목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요즘 보니까 대형주 쪽에 죄송합니다. 네. 대형주 쪽에 어떤 종목들이 지금 안 가고 있냐면 지주사 종목들이 좀 안 가요. 지주사 종목들이. 그래서 4개 뽑아왔습니다. SK, CJ, 두산, LG를 보는데 이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순서대로예요. SK가 좀 핫할 것 같고 미리 좀 움직이긴 했어요. 그런데 CJ가 진짜 안 갔어. 안 갈 수밖에 없어. 근데 CJ가 지금 보면요. 자, 앞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살아날 때 CJ ENM 그리고 CJ, CGV 등 올라갈 수밖에 없는 매출액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주가 완전 바닥이죠. 차트 보면은 이게 이렇게까지 있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바닥인데 보여드릴게요. 네, 이 상황이에요. 이게 CJ 차트예요. 야, 이 정도야? 싶을 정도의 차트. CJ는 진짜 냉정하게 현재 구간대부터 해서 천천히 매집하고 내년까지 온다면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CJ 보시고 두산도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너무 안 갔어요. LG도 요즘 전자나 이노텍이나 다 흐름 좋잖아요. 근데 아직 안 가고 있어요. 네, 살펴보시고 지주사 종목이 안 가고 있어요. 오히려 뭐 배당 이슈도 있는데 안 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봐요. 자, 그다음 중형주 가운데 실적을 우선적으로 겸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성장성이 너무나도 좋은 세 종목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보다는 움직임이 좀 가벼울 겁니다. 좀 더 가볍고 좋은 종목들 세 종목 보고 있고요. 바닥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셋 다 바닥에 있는데 얘가 가장 바닥이에요. 그리고 요 소형주인데요. 이 세 종목은 시총 자체가 1,000억 위아래 왔다 갔다 합니다. 대연, 대호, 힘쓴데 셋 다 내년 너무 좋아요. 네, 제 PD님이 그만하래요. 일단은 이 정도까지 하고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자, 어쨌든 참 부족하네요, 시간이. 일단 오늘 이렇게 좀 설명드렸는데 좋은 종목 계속 제가 말씀 잘 드리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고 궁금하신 우리 가족분들은 또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